이번 주차에서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세요. 학습을 시작하기 전 오늘 학습의 핵심 용어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의 내용에 맞는 단어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맞는 곳에 끌어다 놓아 보세요. 변수 계산의 이해. 먼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본 수업에 사용되는 설문지와 SPSS 데이터를 준비해 놓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필요한 설문지와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다운로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사이버 강의의 자료실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학습과 퀴즈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에 데이터 편집, 클린싱, 선택 등 데이터 다루기에 관한 내용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학습 시간에서는 원데이터를 조사자의 조사 목적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실제 설문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실습 데이터 01 세브 파일을 미리 열어놓으신 후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 데이터에 있는 변수들의 수치를 변환하여 새로운 변수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변수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변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메뉴바에서 변환, 변수 계산을 차례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변수 계산을 선택하였을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은 변수 계산 대화 상자가 열릴 것입니다. 이 대화 상자는 그 모습이나 기능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계산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산대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볼까요? 변수 보기 박스는 SPSS의 원데이터 파일에 있는 모든 변수들을 보여줍니다. 이 변수들을 변수 계산 박스로 옮겨옴으로써 새로운 변수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변수 계산의 결과로 항상 계산 후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측의 대상 변수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변수를 위하여 새로운 SPSS 변수명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좌측의 숫자 표현식에서는 연산자나 함수 등을 이용하여 계산을 행함으로써 새롭게 생성되는 변수들을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즉, 변수의 계산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변수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산자와 함수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들 연산자나 함수들은 숫자 표현식에서 직접 키보드로 입력할 수도 있으며 혹은 연산자 박스에서 사용할 함수나 연산자를 클릭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 논리 연산자, 관계 연산자가 있으며 그 외 기타로 여러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연산자 박스에서 사용되는 연산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럼 산술, 관계, 논리 연산자를 각각 살펴볼까요? 우선 산술 연산자는 기본적인 산술 연산을 위한 연산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괄호를 사용하는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때는 괄호 안의 식이 먼저 계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계 연산자는 두 값을 비교하는 등 주로 값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두 개 이상의 관계식을 결합하기 위해 혹은 작성한 조건식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하여 논리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연산자 외에 다양한 함수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SPSS에서는 통계, 산술, 문자, 날짜 지정, 분포 등에 관련한 다양한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들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SPSS에 내장되어 있는 도움말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건 선택 박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 필요할 경우 데이터의 변화 과정에 조건식을 사용하여 특정 조건에 적합한 케이스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데이터 핸들링에서 다룬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수 계산 실습. 이제 변수 계산의 의미와 실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와 함께 실습 데이터 01 세브 파일을 여신 후 직접 따라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변수 계산의 예로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의 산술 연산자를 이용하여
하나의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분석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변수 만들기가 필요한지 실습용 설문지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C8번 문항을 보면 연간 평균 테이프 사용 분량에 관한 설문 문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월간 사용량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분의 연간 사용량, 즉 연간 사용량을 12개월로 나누어주면 간단히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변수 계산 대화창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우선 새롭게 변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명을 임의로 지정합니다. 여기서 변수명은 ZZZ01입니다. 그리고 C8번 문항의 SPSS 변수명은 C22이므로 이 변수를 찾아 숫자표 현식에 넣고 12개월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변수 계산 전과 변수 계산 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평균 테이프 분량은 6.7개였지만 월별 소요량으로 변환한 후에는 0.558개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문항을 사용하여 연간 촬영 시간을 구해봅시다. 단, 테이프 1개 분량은 60분을 찍을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간 사용량 곱하기 60을 하면 간단하게 촬영 시간을 구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는 연간 402.2분의 시간을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만족도 문항을 7점 척도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통 과거에는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조사 결과와 과거 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곤란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자 합니다. 단, 7점 척도의 1점은 100점 만점의 0점, 4점은 50점, 7점은 100점이 되도록 환산해 볼까요? 변수 -1 곱하기 6분의 100과 같은 계산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수 -1을 한 것은 7점 척도에서 1점을 선택한 사람의 점수를 0점으로 환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6분의 100한 값을 곱해줌으로써 0점에서 100점 사이의 값을 갖는 100점 척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코딩 변경의 이해. 코딩이란 변수값을 의미합니다. 즉, 각 변수들은 구체적으로 변수값들을 갖습니다. 가족 내 지위는 하나의 변수이며 구체적인 변수값으로는 가장, 주부, 자녀, 기타 등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변수값의 코딩 변경에서는 범주나 분류를 다시 변경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거나 기존 변수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 내 지위라는 변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수값만 1 가장, 2 기타로 간단하게 변경할 수도 있고 가족 내 지위 2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값을 1 가장, 2 기타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SPSS는 이 두 가지 중 한 방식을 선택하여 변수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코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메뉴바에서 변환,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혹은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 수업에서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하는 방법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령어나 변경 순서가 두 가지 방식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항상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원본 데이터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본 데이터는 훼손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기존 변수값을 이용하여 새로운 변수로 코딩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차례로 선택하셔서 코딩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왼쪽 상자는 데이터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코딩을 변경할 기존의 변수를 선택한 후 대화창의 중앙에 있는 숫자 변수, 출력 변수 박스로 옮깁니다. 여기서는 응답자의 가족 내 지위를 표시하는 변수인 ID1을 선택하였습니다. 변수를 옮긴 후 물음표가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코딩을 변경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새 변수에 필요한 변수명이 현재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변수명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을 지정할 때는 대화창의 좌측에 있는 출력 변수란에 새로운 변수의 이름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바꾸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새로운 변수에 기존 변수의 변수값을 코딩만 변경해서 옮겨줄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창 하단에 기존 값 및 새로운 값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클릭하면 변수값을 재지정하기 위한 새로운 대화창이 열리게 됩니다. 대화창 좌측에 R 기존값 상자 안에 변환 전의 변수값을 입력하고 창 우측에 새로운 값 상자 안에 변환하고자 하는 변수값을 입력한 후 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존 값이 새로운 값으로 변환된 값이 나타나며 이를 반복하여 원하는 대로 코딩이 변경된 새로운 변수를 얻습니다. 본 예시에서는 1 이퀄 가장, 2 이퀄 주부, 3 이퀄 자녀, 4 이퀄 기타로 되어 있던 기존 값을 1 이퀄 가장, 2 이퀄 기타로 단순화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아래 대화창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딩 변경 실습. 그럼 이제 코딩 변경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앞서 변수 계산과 마찬가지로 실습 데이터 01 파일을 열어 직접 따라해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의 직업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업을 물어보는 설문 문항을 삽입하고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니 직업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채 3명도 안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다시 그룹핑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의 직업을 1 이퀄 사무직, 2 이퀄 공무원, 3 이퀄 전문직, 4 이퀄 자영업, 5 이퀄 기타로 다시 코딩해 보겠습니다. 직업의 코딩을 다시 다음과 같이 하면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학습 평가를 통해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정답을 틀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형광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최종 정리해 보세요.